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전자기학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1번 문제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쌤들 잘 아시는 거지만 전기력선이라고 하면 기자 생략해서 전력선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거 아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플러스에서 시작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발산하고 흡입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거니까 폐회로가 구성돼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개념은 뭐였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라는 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연속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쵸. 불연속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불연속이 되더라 라고 보시는 거고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얘를 연속 개념으로 보는 이유는 N극하고 S극이 공존하기 때문에 자기력선은 연속으로 보지만 전기력선은 불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죠.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간다. 전기력선의 방향과 전개의 방향이 같다.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다 등등. 그리고 대전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기력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전기력선끼리 어떤 또 다른 전기력선이 하나 있는데 다른 전기력선이 교차할 수 없다라는 개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유지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답을 찾아보죠. 1번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개의 방향과 일치한다. 말씀드린 거고요. 2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3번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패곡선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개념이죠. 얘는 패곡선이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왜? 시작과 끝이 달라요. 그래서 닫혀있는 곡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보자. 결국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2번은 동일 용량 C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 N개를 병렬로 연결한대요. 합성 용량을 구하는 건데 C 토탈이라고 쓸까요? C 토탈인데요. C1 플러스 C2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병렬일 때 하는 경우고 똑같은 C 토탈이 예를 들어서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분의 1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직렬일 때 하는 경우죠. 마치 콘덴서는 수업할 때 컨덕턴스랑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동일한 크기라면 NC, N배 해주면 되고 직렬 연결되었을 때는 N분의 1배, 즉 N분의 C가 되는 거죠. 지금은 직렬, 병렬이네요. 그럼 2번이 정답이 되네요.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반지름 R이 1m인 도체 9가 존재해요. R이 1m가 되는 도체 9가 존재하고 표면 전하 밀도, 전속 밀도라고 쓸까요? 얘를 얼마라고 했냐면 9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8승. 전속 밀도니까 단위는 당연히 쿨롱 퍼 제곱미터를 썼겠죠. 이런 조건에서 도체 9의 전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전위를 구해라. 근데 이거 기억하십니까? V라고 하는 전위는 전개 곱하기 R, V는 ER, ED, GR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서 결국 전위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전개에다가 떨어진 거리 R이 1m니까 1 곱하라는 얘기고 결국 이 문제에선 전개 구하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전속밀도 D라는 녀석을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D라는 전속밀도는 면적분의 전속 푸사이 면적분의 전하 Q, 기준 도체를 구도체라고 한다면 4파이 R의 제곱분의 Q, 그럼 전개 2 곱하기 입실론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표현이 가능하죠. 2라는 전개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2라는 전개는 입실론 분의 D가 될 거다. 진공 상태라면 입실론 제로만. 자, 그런데요, 이제 모양을 만들 거잖아요. 보기에 모양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식, 즉 입실론 제로를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쓰는 것들도 있지만 전자기학 2장에 보면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썼던 적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썼었지? 잠깐만 보여드릴까?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로퍼미터가 되지만 투절과 광속도를 이용하게 되면
뮤제로의 C제곱분의 1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뮤제로라고 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 때문에 4파이의 C제곱분의 10의 7승이라고도 표현해도 되고요. 광속도라고 하는 C가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대입해서 120파이 C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한 번 C를 더 집어넣은 값이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다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넣으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C값이 생략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을 했고요. 전속밀도 D가 위에 나와 있듯이 9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8승 번분수 처리해서 풀어주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얼마냐면 약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정답 처리를 해주시면 3번 문제까지 풀이가 완료가 되죠. 4번 문제는 앞쪽에다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도전율의 단위로 옳은 걸 찾으라고 나왔어요. 도전율. 익히 잘 아시겠지만 도전율이라는 개념은 전도율이라는 개념이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K라는 기호를 쓰거나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는데 일반적인 단위가 mol per 메타. 왜요? 고유 저항의 역수가 K, 시그마라는 놈이기 때문에 로우분의 1 하면 로의 기본 단위 옴미터죠. 옴미터분의 1이니까 옴분의 1 곱하기 미터분의 1에서 mol per 미터라는 단위를 흔히 쓴다는 거죠. 정답으로 표시해야 되는 게 4번이고 5번 문항. 여러 가지 도체의 전하 분포에 있어서 각 도체의 전하를 n배할 경우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위가 어떻게 되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구도체의 전위를 한번 보는 거예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인데 얘를 n배 하겠다라고 하면 전하도 몇 배 된다? n배. 정답 2번. 6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A가 I 더하기 4J 더하기 3K가 나와 있고 B는 4I 더하기 2J 빼기 4K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두 개의 벡터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건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벡터 문제가 또 있었네요. 자, 그럼 벡터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즉 각도를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45도 떨어져 있다, 90도 둘 중에 답이 흔하게 많은데 각도 개념을 찾으시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내적. A 벡터 도트 B 벡터라고 하는 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이 내적을 가지고 세타라는 각을 찾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구하실 때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 도트 B 벡터가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전체 값이 0이다라고 할게요. 어떤 값을 계산했는데 그 결과가 0이라면 코사인 세타 몇 도를 집어넣었을 때 0일까요? 90도. 그래서 수직 관계가 되는 거니까 0이라는 숫자는요. 1분의 0 이래버리면 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모를 먼저 계산하기보다는 항상 분자를 먼저 계산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분자 했다가 분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0이 안 나올 때. 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분자. A 벡터 도트 B 벡터라고 하는 내적 계산을 할 건데 내적 어떻게 해요? 그죠?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준다. 그럼 같은 성분끼리 곱했더니 4. 같은 성분끼리 곱했더니 8. 같은 성분끼리 곱했더니 12. 이거 자체가 0이잖아. 그럼 여기가 0이면 전체는 0이 되니까 따라서 세타는 몇 도가 되는 거라고요? 90도. 코사인 세타 0, 0이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타가 90도일 때 얼마가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아크 코사인이라는 것도 쓰죠. 아크 코사인 0 이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90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정답은 90도, 수직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실 거예요. 7번. 7번은요. 7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개 내에 놓으면 이 도선에 힘이 작용합니다. 평등 자개의 진공 중에 놓여있는 직선 전류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뭐예요? 그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자개 내에 도체를 두고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어떤 회전력이 만들어지더라. 이 전자력 F는 I, B, L의 사인 세타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결국 옳은 건 길이에 비례한다. 1번이 되겠네요. 8번.
영역 1의 유전체라고 하는 입실론 R1의 크기를 4라고 하고요. 뮤 R1의 크기가 1이고 시그마 1이 0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입실론 R2가 9고 뮤 R2가 1이고 시그마 2 또한 0일 때 영역 1에서 영역 2로 입사된 전자파에 대한 이거 뭐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반사계수를 구해라. 쌤, 이 반사계수라고 하는 거 보통 로우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고 뭐 다른 기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회로에서 어떻게 하냐면 부하 임피던스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그래서 부하 임피던스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분의 부하 임피던스 마이너스 특성 임피던스라고 해서 저는 회로할 때 부풀특, 부마특 이렇게 외우기를 했었었는데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반사계수 개념도 같은 개념이에요. 부하 임피던스하고 비슷한 유사한 개념이 뭐가 있어요? 그쵸? 뭐라고? 에타. 전개에 대한 자개의 B라고 하는 에타 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에타2 플러스 에타1 분의 에타2 마이너스 에타1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이 에타라고 하는 전개에 대한 자개의 B, 파동고유 임피던스 값은 전개에 대한 자개의 B이기 때문에 어차피 입실론 분의 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 여기다 뭐 붙여줘야 돼? 루트. 그죠? 그래가지고 H분의 2는 루트 입실론 분의 뮤와 같다. 만약 얘네가 진공 상태면 377 정도의 수치하고 가까워지더라.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에타1하고 에타2를 구할 건데 에타1 같은 경우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입실론 1분의 뮤1이라고 쳐야 되니까 입실론 1이 4. 뮤1이 1. 그래서 2분의 1값 나올 거고 에타2 같은 값은 에타2는 입실론 2분의 뮤2 이렇게 하게 되면 루트 입실론 2 값이 얼마가 돼 있지? 9. 그 다음에 뮤2가 1. 얘는 3분의 1이 나오네요. 결국 요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분의 3분의 1 빼기 2분의 1을 한 게 결과가 될 거다. 최종적인 결과가 얼마가 나왔죠? 마이너스 5분의 0을 마이너스 0.2, 1번의 정답이 있네요. 마이너스 0.2라고 하는 거. 뭐 집어만 넣어주시면 돼요. 집어만 넣어주시면 충분히 풀어진다. 9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9번 문제를 보니까 정전 용량이 0.5 마이크로페럿. C1의 크기를 0.5 마이크로페럿으로 하고 C2의 크기는 1 마이크로페럿으로 하겠습니다. 0.5하고 1짜리 나왔으니까 이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및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쿨롱의 전하를 주고 그럼 저는 Q1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이라 하고 Q2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이라고 할 거예요. 문제는 극성을 갖게 해서 어떻게 접속한다고 나와 있어요? 병렬로 접속한대요. 그랬을 때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네. 자, 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축적 혹은 저장되는 콘덴서에서 에너지는 2분의 1배의 CV 제곱 혹은 2C분의 Q의 제곱 또 2분의 QV 단위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줄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C값하고 Q값이 존재하니까 요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다. 근데 얘네 둘이 병렬 접속이라면 합성 용량은 C1 플러스 C2가 돼서 1.5 마이크로페럿이 될 거고 10의 마이너스 6승 합성 전기량 전하량도 병렬일 때는 Q1 플러스 Q2가 되니까 두 개 더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요 두 개를 대입해 주란 얘기죠. 따라서 에너지는 2C분의 2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 모여 제곱을 하자.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얼마쯤 나온 겁니까? 얘가 0.083이라고 하는 3번에 있는 정답이 나온다고 하네요. 꼭 한번 눌러보세요. 뭐 이미 관연도 문제풀이를 보실 정도면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다 계산기 눌러보겠죠? 꼭 눌러보시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전 용량 및 내압이 각각 3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에 1000V 그리고 5 마이크로페럿에
얼마야? 500V, 또 12 마이크로페럿에 250V라고 하는 3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고 양단에 가한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킬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는 뭐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지만 콘덴서가 파괴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압만 갖고 보는 것도 아니고 용량만 갖고 보는 것도 아니고 전체 전기량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Q는 CV라는 식을 이용하면 C1 곱하기 V1 한 개 Q1 값, C2 곱하기 V2 한 개 Q2 값. 그래서 각각 Q1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Q1이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0 이래서 뭐 3000 정도 나온다고 보고 Q2라고 하면 얘는 C2 곱하기 V2 이럴 거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500 그러면 5, 25, 2500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Q3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C3 곱하기 V3 해갖고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50 정도 하면 뭔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봐도 그냥 5, 25, 2500이 제일 작을 것 같은데 얘가 작으니까 가장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는 누가 되는 거다? 5 마이크로페럿짜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정전 용량이 10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 양단에 100V의 일정 전압을 가하고 있다. 이 콘덴서의 극판 간의 거리를 10분의 1로 변화시킨다면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거리를 변화시키기 이전의 전하량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전하량을 물었으니까 Q값이고 Q는 CV라고 앞 문제에서도 풀었고요. 콘덴서에서 C값, 평행판 콘덴서의 C는 D분의 입실론 제로 S 거기 곱하기 V인데 문제에서 보니까 거리가 몇 배예요? 10분의 1배. 기존 게 얘야. 기존 게 얘인데 10분의 1배라고 하는 거리로 변화를 주면 반비례 관계니까 전체 Q가 새로운 Q-로 바뀔 때는 10배의 Q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2번은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 간의 적용력을 봐라. 접지 구도체에서 영상전화 Q-는 마이너스 D분의 AQ가 되죠? 그래서 크기는 같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접지 무한평판에서는 마이너스 Q라고 해서 크기도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는 말이 성립하지만 접지 구도체는 D분의 A배만큼 차이가 나죠. 허나 둘 다 공통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어떤 거 흡인력이라는 게 존재할 거다. 항상 흡인력이다. 2번 13번 문제는 전개의 세기가 1500 전개 2가 1500V/m 그리고 전하 Q가 5 마이크로 쿨롱 놓았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쉽게 나오네요. F는 그쵸 2Q, Q2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500 그럼 7호 들어가 있는 게 답이죠? 4번 다음 14번으로 넘어가실게요. 14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500A 턴퍼메타의 자개 중에 라고 나왔어요. 자개 H가 500A 턴퍼메타라고 나와 있고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힘 F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3승이네요. 10의 3승 뉴턴의 힘이 작용했다면 자극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13번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F는 전개에서는 Q이라고 하지만 전하에 대응되는 자하 혹은 자극 M에다가 전개에 대응되는 E 대신 자개 H. 따라서 자극 M이라는 건 H분의 F. 그럼 H라는 자개의 크기가 500, F라는 힘의 크기가 4 곱하기 10의 3승.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답은 15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죠. 15번째 문제는 도전성을 가진 매질레의 평면파에서 전송계수 감마를 표현한 것으로 맞는 것. 단 알파는 감쇄정수고 베타는 위상정수다. 쌤 이거 회로에서 전파정수 하잖아. 걔랑 똑같지 뭐. 전파정수 감마는 루트 임피던스 곱하기 어드민턴스 해서 알파 플러스 J의 베타. 감쇄정수 플러스 위상정수가 나온다라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답이 1번에 있죠. 회로 문제가 들어왔네요. 16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은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M이라는 자극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웨버. 그리고 길이 L이 30cm. 막대 자석을 120 암페어 턴퍼메타의 평등 자개죠? 자개 H가 120 암페어 턴퍼메타라는 자개 중에 나온 거고, 세타라는 각도가 30도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자석이 받는 회전력을 구하세요. 회전력이라고 하면 토크 T를 말하는 거고, 토크 T의 기본 공식은 MLH의 사인 세타, 회전하니까 사인, 외적 씁니다. 자극 M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길이 L이 30cm면 0.3m, 자개 H는 120 곱하기 사인에 30도, 이러면 정답 처리할 수 있죠. 뭐 장방형 코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직각 코일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겠네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1번에 정답이 있네요. 17번째 문제 보도록 하시죠. 17번 문항은 보아하니 퍼미언스에 대응하는 회로 요소, 전기 회로 요소가 뭐냐? 이게요, 우리 전기 회로하고 자기 회로라고 하는 부분을 훈련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많이 적용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가 뭐였냐면, 전기 회로에서 말하는 기전력 대신에 자기 회로에서는 기자력, 전기 회로에서 말하는 전류 대신에 자기 회로에서는 자속, 전기 회로에서 말하는 저항 대신에 자기 회로에서는 자기 저항. 헌데 여기가 좀 중요하죠. R이라고 하는 전기 회로 상 저항은 로우 S분의 L, 결국 도전율을 사용한 KS분의 L로 표현이 가능한데, 도전율에 대응되는 게 투자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회로에서의 자기 저항을 뭔 소리냐 이렇게 외운다도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 이게 대응되는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 기억나시죠? 저항의 역수가 뭐였어요? 컨덕턴스라고 하는 G였고요. 그러니까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마찬가지 자기 저항의 역수를 뭐라고 한다? 퍼미언스라고 부른다. 이거 역수예요. 저항이 컨덕턴스가 아니라 저항의 역수, 자기 저항의 역수. 그럼 둘이 서로 대응 관계에 있구나. 정답은 컨덕턴스 되겠죠. 2번. 18번 문제 보시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를 도체에 자개를 가하면 도체 측면에 정부의 전하가 나타난다. 동그라미 칠 때가 두 개죠. 자개를 가했더니만 뭐가 발생했다? 전하라는 게 발생했다. 그럼 자개를 줘서 전하를 만드는 거 홀 효과였네요. 정답은 1번. 19번. 그림과 같이 직렬로 접속된 두 개의 코일이 있을 때 L1이 20mH, L1의 크기를 20mH라 하고 L2의 크기가 80mH, 결합계수 K가 0.8이다. 전류 I를 몇 암페어? 0.5A 흘릴 때 저축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차피 에너지니까 W는 2분의 1배의 LI의 제곱, 뭐 2L분의 파이 제곱, 2분의 파이 I 쓰는데, I 값 나왔으니까 0.5 제곱하고 2분의 1 곱한 후에 인덕턴스 L만 찾으면 되는데, L1, L2, K를 줬다라는 건 합성 인덕턴스 L0를 구할 때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M이다 라고 해서 L1 플러스 L2 이렇게 하시면 화면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밑에다 바로 해드릴게. 합성 인덕턴스 L0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M이죠. 근데 요 M 대신에 누구 써도 돼요? 그치, 결합계수 있으니까 KL 루트 L1, L2 값을 넣으셔도 되는 거야. 그럼 L1 자리에다가 20mm, L2 자리에 80mm, K 자리에 0.8, 다시 L1, L2를 두면 더하기 썼을 땐 가동결합, 빼기 썼을 땐 차동결합인데, 그림을 보면 그죠? 가동결합이죠? 그러니까 빼기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요거를 계산한 결과가 얼마냐라고 했더니 164mm 나왔대요. 164mH. 직접 넣어보세요. L1 자리에다가 20mH,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다가 80mH, K 자리에다가 0.8, 20, 여기다가 80 단위 맞추고, 그러면 164가 나오는데, 어차피 미리로 빼니까 다 빼고 그냥 20, 80, 뭐 여기다가 0.8, 여기다가 20, 80 넣어도 164는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쪽에다 잠깐 풀겠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배의 1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류 0.5에 제곱하자라는 얘기죠.
최종적인 결과가 2번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너무 뒤쪽까지 와서 풀다 보니까 잘릴 것 같아서 조금 좁게 풀어봤습니다. 20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20번 문항은 뭔가 볼까요? 도체 1을 Q가 되도록 대전시키고 여기에 도체 1을 접촉.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접촉. 쌤들 기억나세요? 접촉했다. 두 구를 접촉시켰다. 혹은 두 구를 접촉했다가 뗐다. 또는 가는 선으로 연결했다라고 하면 뭐라고 보자 그랬죠? 병렬로 보는 거예요. 병렬일 때는 전압이 어떨 거고, 그죠? 일정할 거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Q라고 하는 건 Q1 플러스 Q2가 될 거라는 거 아셔야죠. 그럼 여기서 만약 Q1 값으로 정의를 하면 Q1은 Q 마이너스 뭐가 되는가? Q2가 되고 Q2는 Q 마이너스 Q1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문제를 보니까 뭐 구하라고 돼 있어? 도체 2가 얻는 전하를 전위계수로 표현하래요. 도체 2가 얻는 전하라고 하면 누구죠? Q2 값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도체 2가 얻는 전하. 그걸 뭘로? 전위계수로. 쌤들 기억나십니까? 전위계수 V1은 P11에 Q1 플러스 P12에 Q2가 되고 V2가 P21에 Q1 플러스 P22에 Q2라고 하는 식으로 만드는 게 전위계수식인데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P11이라고 쓰고 Q1 대신에 만들었던 거 쓸까요? Q-Q2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는 그대로 P12에 Q2라고 쓰고 얘도 P21에 Q1이니까 Q-Q2 더하기 P22에 Q2라고 쓰면 얘 같은 경우는 P11의 Q 마이너스 P11의 Q2 플러스 P12의 Q2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건 어떻게 정리가 되죠? P21의 Q 마이너스 P21의 Q2 플러스 P22의 Q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끝나 있을 때 접촉시켰다고 했으니까 V1 값하고 V2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결국에 식은 뭐냐면 맨 위에 있었던 P11 Q 다음에 마이너스 P11의 Q2 다음에 더하기 P12의 Q2가 밑에 있는 P21의 Q 마이너스 P21의 Q2 더하기 P22의 Q2와 어떻다 병렬이니까 일정하다. 그래서 접촉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 개념을 못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Q로 한번 묶어볼까요? Q로만 묶으면 P11만 남을 거고 이쪽에 왼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Q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P21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Q2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Q2로 묶으면 넘어가니까 P11 플러스 될 거고 마이너스 P12 다시 마이너스 P21 다시 플러스 P22 이렇게 되고 요 P12하고 P21이 같은 건 아시죠? PRS랑 PSR이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P 2배라고 씁시다. 마이너스 2배의 P12로 쓰시건 21으로 쓰건 상관없다. 그럼 마무리할 수 있죠. 얘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었던 거는 Q2라고 하는 도체 2가 갖는 전기량이었기 때문에 Q2는 분수 표시하셔서 이게 2양 되면 되잖아. 결국 P11에 마이너스 2배의 P12 플러스 P22 분의 P11 마이너스 P21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정답은 2번에 있네요. 근데 봐봐. 요것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곱하기 누구까지 같이 가야지? 그치. Q까지 같이 가야죠. 안 데리고 갈 뻔했네. 정답이 2번. 그래서 이것도 책에서 한번 했었던 문제니까 이번 회차에는 17년도 2회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회로에 있었던 개념이 이렇게 들어온 거 밖에는 한 2개, 그거 빼고 나서는 큰 무리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 풀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